처음 배우는 입장이면 많이 좀 어려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부탁 앞서가지 마. 근데 앞서는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어. 선생님 뭐예요? 왜요? 왜요? 라고. 그러면 이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 선생님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물어.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결을 하고 가야 돼. 최대한 말 같지도 않은 단순한 질문들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물어봐. 그래야 내가 그에 맞춰서 따라가야진다. 자, 오늘은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 부등식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생각해보죠. 어떤 걸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우리? 부등호가 있는 식? 그렇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사용한 식. 이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아니, 그거는 부등호고. 그거 말고 부등식이라는 거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절대 부등식.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부등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 부등식이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배우는 그냥 부등식이에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고 하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항등식이 있습니다. 즉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즉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절대 부등식은 우리가 언제 배우게 될 거냐? 아니, 언제 배울 거냐니까 갑자기 x의 제곱을 얘기하냐? 수학 학과정에 절대 부등식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목에서 본 것 같죠? 그 내용에서 따로 배우게 될 거고,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현이가 얘기한 게 맞아. x제곱이 0보다 크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언가 하나의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식의 완전 제곱의 값이 0보다 이상입니다. 0이 돼도 되잖아요. 이런 식의 꼴로 변형을 해서 변형이 되는 애를 절대부등식, 안 되면 조건부등식이라고도 구분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세부적인 규칙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건 뒤에 가서 수학 시간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 조건부등식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될 건데, 조건부등식은 결국에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부등식이지.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맞아요. 그냥 방정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방정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조건 부등식을 풀이를 하면 미지수 x의 값이 해로 등장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등식 자체에서는 부등호를 사용할 거지. 부등호는 뭘 뜻하는 게 부등호죠? 크다와 작다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의 해는 우리가 찾게 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항상 비교를 통해서 찾게 되기 때문에 범위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이제 바로 해가 특정한 값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 자체에서 우리는 부등호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등호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미 이거는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다 배우고 넘어오는 내용이거든요. 2학년 1학기 때요? 네. 2학년 1학기 때 1차 부등식 배우잖아요. 그때 부등호 다 배우고 오잖아. 3단원인가요?
세 번째. 맞아요. 혹은 1학년 1학기 때도 배워요. 쇠 크기 비교하면서. 뭐 어쨌든 부등호. 제일 먼저 등장할 수 있는 기호는 이렇게 생긴 기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랑 등호가 붙어 있는 애. 그 다음 세 번째. 반대. 네 번째. 반대에 등호가 붙어 있는 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호들을 오늘 내가 굳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얘가 절대부등식과 연결이 될 거고 절대부등식에서 이것들의 의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응응 하고 넘어가지 말고 까먹지 않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부등호의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 거냐? 이제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가 보통 읽게 되면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을 비교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작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3번은 당연히 크다가 되겠죠. 그럼 얘는요? 작다 혹은 같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또는의 의미는 뭐예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크다 또는 같다 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말 자체를 우리는 합쳐서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는 크거나 같다 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말 말고 조금 고급스러운 어휘를 써보도록 합시다. 작다. 정답, 미만.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초과. 크거나 같다. 이상.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꼬아봅시다. 작다라는 얘기는 오, 좋아. 크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작다. 작다를 반대로 말하면 크거나 같지 않다? 즉 우리가 숫자를 구분하게 될 때 커도 되죠. 작아도 되죠. 같아도 되죠. 그러면 작으면 작다라는 말은요. 큰 거 돼요? 같은 거 돼요? 안 되죠. 즉 다시 말하면 크거나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크거나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는요. 크면은 안 되죠. 그래서 크지 않다. 크다는요? 그렇죠. 작거나 같지 않다. 그러면 이상. 그렇죠. 작으면 안 된다. 작지 않다. 라는 얘기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얘를 보통 부등호를 사용해서 크기 비교를 하면은 수직선에서 많은 경우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수직선을 표현해 보자고요. 특정한 하나의 숫자를 지금부터 K라고 잡고요. K보다 작아요. 빵꾸를 뚫고 화살표를 왼쪽으로 보내게 되죠. 자,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K를 하고 색칠합니까?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요. 다시 크다. K를 체크하고 빵꾸요? 빵꾸 뚫고 왼쪽 오른쪽 그렇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색칠 합니까? 색칠하고요. 왼쪽 오른쪽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게 부등호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등호에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말들의 의미들, 여긴 사실 같은 의미잖아. 너무 쉽지? 요 얘기가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구나. 크지 않은 거구나. 크다를 부정하면 크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크다, 같다, 작다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확인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등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했으니 이 부등호를 가지고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라는 하나의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떤 의미죠? 2, 3, 4, 2야. x가 2보다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4, 2, x가 4보다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요. 요 놈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2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색칠하고 이보다 이상이라는 범위를 가지는 거랑 4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색칠하고 4보다 이하라는 범위를 가지는 거. 이때 AND니까 둘 다 만족이 돼야 되죠? 어디에요? 사이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확인됩니까? 이때 여기 보이는 이 AND라는 말에 집중해 보세요. AND는 결국 1번식을 만족해야 되죠. 2번식도 만족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이 공통 범위라는 녀석에서 범위라는 단어 대신 공통의 숫자로 바꿔버리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통의 숫자요? 네. 이것과 이거 사이에 교점 혹은 연립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립된 거요? 앞에 있던 식에서 뭔가 나왔고 뒤에 있던 식에서 뭔가 나왔어. 공통인 거 찾으래. 연립해서 찾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부등식을 봤을 때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AND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 AND는 결국 공통인 걸 찾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연립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확인됩니까? 즉 우리가 지금 보는 이렇게 부등호를 여러 개 썼죠. 이렇게 쓰는 애들은 연립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연립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까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연립된 식 자체에서 x가 2보다 이상이고 4보다 이하라는 식이 위에서 하나 나왔었고 y에 y라는 녀석이 3보다 이상이고 5보다 이하라는 식이 있어요. 이때 나는 x랑 y를 더한 거, x에서 y를 뺀 거, x에서 y를 곱한 거, x에서 y를 나눈 거, 이것들의 범위를 지금부터 찾아보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자.